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야십니다. 오늘은 슈현테크에서 빌려주신 리오9 젠 L8CS36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상당히 가성비 좋게 나온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이젠 7 5800H 그리고 RTX 3060이 들어가는데 그냥 3060이 아니라 130W가 들어가 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22,995점 나온 거 확인했고요. GPU 같은 경우는 11,417점 나온 거 확인했어요. 여기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띄워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픽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예상컨대 이거는 싱글 채널 램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긱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긱벤치 CPU 점수 같은 경우는 7,276점 나왔고요. GPU 같은 경우는 10만 2,823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비교해드리면은, 네, CPU 같은 경우는 i7 9700K. 저기 위에 보면은 라이젠 5 5600G랑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네, 그래픽 같은 경우는 저기 바로 위에 보이시는, 네, RTX 2080, 네, 대탐용 2080이랑 좀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PC마크 점수 같은 경우는 8,269점 나왔고요.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19,321점 나온 거 확인했고요. 타임스파이는 8,841점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글 램, 싱글 채널 램 기준이고요. 요거를 듀얼로 바꿨을 때 점수 띄워드리면은 PC마크 같은 경우는 약 100점 정도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파스, 타임스파이 또한 약 100점 정도 수준에서 더 점수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타임스파이 20번 빡세게 돌려봤고요. 요거는 뭐 GPU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98% 뜬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프레임 잘 나온 거랑 최고 프레임 안 나온 거랑 약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테스트 시 CPU 온도는 65도대에서 안정화됐고 GPU 같은 경우는 80도대에서 안정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열 테스트, CPU 발열 테스트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비정상적인 풀로드를 CPU에 걸었을 때 CPU가 95도까지 올라갑니다. 꽤 뜨겁긴 하죠. 해당 온도대에서의 클럭은 3.2기가로 기본 클럭은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네, 가장 뜨거운 부분이 48도,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가 46도 확인했어요. 자, 다음으로 소음 테스트. 비정상적인 풀로드 상태에서 소음 측정해봤고요. 59dB로 꽤나 시끄러운 편이긴 합니다. 다만 컨트롤 센터에서 팬 소음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 쓰신다 하면 정석 모드로 사용하시면 충분히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팬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패널 FHD sRGB 100% 색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300니트 밝기 144Hz. 그래서 기본적인 게이밍 노트북 소량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인터넷 컨텐츠 만드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17인치 패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배터리 정말 안습이죠. 네,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재생 해보니 1시간 47분 떴습니다. 네, 게이밍 노트북 배터리는 원래 이래요. 네, 아시겠죠? 너무 배터리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원 꽂고 쓰는 겁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자, 스피커 테스트 간단하게 보고 오실게요. 꽤나 준수합니다. 준수한데 베이스가 조금 약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준수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음악 감상용은 아니지만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거리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임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게임 테스트도 싱글 채널 기준이에요. 기본 사양이 16기가 싱글 채널이기 때문에. 자, 롤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91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174프레임 뜬 거 확인했고요. GPU 열심히 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오버워치로 넘어가면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84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33프레임 뜬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44프레임, 최상 옵션에서 136프레임 뜬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이버펑크 최저가 정말의 사이버펑크 최하 옵션에서 57프레임 평균 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33프레임 뜬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게임 또한 듀얼 채널 구성에 따라서 성능이 얼마나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테스트 해봤으면 옵치랑 배그만 우선 테스트 해봤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이 한 20프레임, 30프레임 정도 더 상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최상 옵션으로 바꿨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배그로 넘어가서 배그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상승된 거 보이시면은 144프레임이 183프레임, 40프레임 정도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평균 프레임이 136에서 155프레임으로 약 20프레임 정도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최적화 그러니까 최적화 정도에 따라서 이 듀얼 채널 램의 성능이 확실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최적화가 덜 되면 덜 될수록 듀얼 채널 램이 더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다라고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장점, 단점, 그리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첫 번째, RTX 3060 130W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다. 네, 130W짜리 3060에 이런 구성으로 했을 때 150만원이 다 넘어요. 얘는 149만원이다. 예, 그게 첫 번째 장점. 자, 두 번째, 좋은 기본 구성. 예, 사양 자체가 되게 잘 나왔어요. 16기가 램에 512 박혀있고, 16기가 램도 싱글 채널이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램 추가해서 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싱글 채널로 했던 그런 배려심. 나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장점. 확장성, 그리고 포트 구성이에요. 해당 제품 확장성 같은 경우는 하드도 추가할 수 있고 SSD도 슬롯 2개고 램 슬롯도 2개라서 아주 좋고요. 포트 구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는 뭐 미니 DP라든지 HDMI 다 있어가지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총 3개까지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점, 기본화는 17인치 패널이에요. 예, 패널 자체가 다른 막 좀 요런 150만원 이하 제품들 보면은 NTSC 뭐 72% 지원 안 하고 SL 100% 지원 안 하고 막 이런 밝기 낮은 제품들 많거든요. 그래도 기본화는 패널을 넣어줬다라는 게 마지막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점 찝어드리면, 단점 첫 번째, 발열소음 배터리. 이건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게이밍 노트북에 발열소음 배터리 잡은 거 없어요. 게이밍 노트북에. 네, 뭐 이건 패시브로 깔고 가는 거고. 다음 장점은 아주 낮은 휴대성입니다. 아주 낮아요. 이게 엄청 무겁습니다. 특히나 파워 어댑터가 끝내주게 무거워서 거의 다 합치면 4kg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거를 뭔가 들고 다닐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움직이는 데스크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말씀드리면은 149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이다. 네, 이게 다예요. 네, 149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 150만원 이하죠. 네, 절묘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주엔테크에서 빌려주신 리오9 젠 L8CS 36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세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